안녕하세요. 역사통일방송 신통방통 우리역사입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은 427년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후 삼국 통일을 위한 남방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를 옮긴 이후에도 한동안은 도시건설과 전국적인 교통망과 통신망을 정비하고 새 수도를 중심으로 한 국가 통치 체제 정비에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또한 이후 10여 년간은 남방 진출에서 주로 군사적 공세 대상이었던 백제보다는 견인의 대상이었던 신라를 끌어당기기 위한 일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40년대부터 고구려는 남방 진출을 다그쳐 백제를 제압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당시 고구려 장수왕의 백제에 대한 공격은 크게 보아 군사적 타격을 계속해서 가해 백제의 국력을 소진시키는 소모전을 벌이는 한편 백제 내부에 대한 와해 공작을 펼치고 외교적으로도 백제를 고립시키고 마침내 전면적인 군사 공격으로 굴복시키는 입체적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가 백제에 대해 군사적 공세를 가하면서 백제의 국력을 소진시킨 구체적인 역사적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제의 계로왕이 472년 부기에 보낸 국서를 통해 고구려의 백제에 대한 소모적의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기에 보낸 국서에서 계로왕은 436년 부견이 망하고 풍옥이 고구려로 도망간 후 고구려가 점차 강력해져 백제는 고구려의 능멸과 침략을 받고 전화가 계속된 지 30년이나 되었으며 재력이 탕진되고 점점 더 쇠약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이것으로 고구려가 440년대부터 근 30여 년간 백제와의 잦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해 백제의 국력을 소진시켜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고구려는 백제를 내부에서부터 와해시키려는 정치 공작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 내부의 침투에 들어가 정치 공작을 펼칠 인재를 물색하였는데 여기에 도림 스님이 자청해 나섰습니다. 도림 스님은 범죄 도피자로 가장하여 백제로 침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도림은 바둑의 명수였습니다. 백제의 계로왕이 장기와 바둑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둑 명수인 도림을 파견하면 정치 공작에 유리할 것이라고 타산하였던 것입니다. 도림은 바둑으로 계로왕과 친해졌고 급기야 귀빈으로까지 대접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계로왕은 도림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을 한탄하기까지 했습니다. 때를 기다리던 도림은 계로왕에게 이 나라는 사방이 모두 산과 강, 바다로 둘러박혀 하늘의 조화로 이루어진 천하의 요새이니 감히 이웃 나라들이 넘겨다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왕의 위협을 보이기 위해서는 응당 수도성과 왕궁을 크게 수축하고 불왕의 무덤도 크게 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고지못대로 들은 계로왕은 백성들을 강제동원해 흙을 구워 성을 쌓고 그 안에 궁전이며 유각과 정자 등을 웅장화려하게 짓게 하였으며 원리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돌박을 만들어 부왕을 장사짓고 강을 따라 제방공사까지 벌려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국고는 텅 비고 백성들의 생활은 형편없이 절약되었으며 나라는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도림은 고구려로 돌아가 장수왕에게 백제의 실태를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때를 기다리던 고구려의 장수왕은 백제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적 공격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수왕은 백제에 대한 공격에 앞서 신라가 백제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470년 5월 신라 매군과 태자, 동이,
찾아오자 두 나라가 형제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상하간의 관계를 더 화목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물건과 여러 가지 물품을 선사하면서 신라를 달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마침내 고구려의 장수왕은 475년 9월 3만의 군사를 이끌고 백제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적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고구려군은 백제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백제 수도 한성으로 육박해 들어갔습니다. 도린 스님의 내부 와해 공작에 의해 백제의 군사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고 병사들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구려군의 진격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정세에서 계로왕은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태자 국주에게 자기는 여기서 싸우다 죽으려 하니 너는 피난을 가 나라의 명령을 믿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라와 가야에 구원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고구려군은 북성을 7일 만에 함락하고 이어 남성을 공격했습니다. 백제군은 성문을 굳게 닫고 방어했으나 고구려군이 4개 방향으로 나눠 성을 공격했으며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 성문을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되자 백제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항복하려는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백제 계로왕은 수십 명의 기병만을 이끌고 성문을 빠져나가 서쪽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끝내 고구려군에 붙잡혀 아차산성에서 처형됐습니다. 한편 백제 왕자 문주의 원병 요청을 받은 신라는 앞으로 자기들도 백제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해 고구려와의 동맹 약조를 저버리고 1만 명의 지원군을 보냈으나 그들이 한성에 갔기도 전에 이미 한성은 고구려군에 의해 함락된 뒤였습니다. 이후 고구려군은 한성을 백제에 도로 내주고 8,000명의 백제인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성은 수도로 다시 이용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괴되어 백제는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6세기 초까지 한성은 계속 백제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즉 고구려는 475년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시킨 후 그 이상 더 전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구려가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한 기회에 더 밀고 내려가 백제가 더는 일어설 수 없게 백제의 곳곳에 고구려군을 주둔시키거나 이참에 아예 백제를 통합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역사 기록으로 남긴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추해 본다면 당시 고구려군 3만 명으로는 백제군과 그와 연합한 신라군과 싸우기에는 부족한 병력이었다고 타산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백제에 대해 그만하면 큰 타격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물러난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백제와 신라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한데 그 이유가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 백제의 군사력이 그리 강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그리고 고구려가 요동 방면에서 국위와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진 조건에서 별 장애 없이 백제를 통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백제의 요청대로 한강 이남으로 진출하지 않았고 더욱이 한강 하류강을 백제에 도로 내준 것은 백제로 하여금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사태를 수습하여 고구려에 대항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 후 5세기 말과 6세기 초에 이르러 백제의 북방 진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구려로서는 당시 기회를 활용해 백제를 통합하지 못한 것은 하나의 실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475년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킴으로써 백제로 하여금 한동안 고구려의 대항에 나서지 못하게 하였고 백제와 신라 사이의 연계도 약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 이북의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삼국통일 정책 실현을 위한 남방 진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